안녕하세요, 시대현입니다. 인텔의 스틱 PC, 컴퓨터 PC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 제품은 HDMI 단자가 있고 그냥 바로 꽂아 쓰는 PC 같은 제품인데요. 틀고 다니는 PC,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8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나올 윈도우 10에도 좀 대응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 보면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크롬캐스트 같은 걸만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제품은 이제 크롬의 운영체제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넘겨주고 그래서 재사용시키고 다른 앱을 연결시키고 스마트폰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이런 제품은 이거 제품만으로도 그냥 바로 운영체제를 구동하고 여기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미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사용해서도 동영상을 재생한다거나 사진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인터페이스 먼저 좀 살펴보면요. 왼쪽 부분에부터 보면 도난 방지를 할 수 있는 컨시스턴 홀이 있고요. 그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용해서 USB 허브를 연결시켜서 여러 장치에 동시에 연결시킬 수 있고요. 제 경우에도 이번에도 USB 허브를 이용해서 외장하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원을 충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용해서는 마이크로 5핀 USB 단자인데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전원을 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별도로 어댑터가 있다면 연결시켜서 전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충전시키는 단자와 같이 호환되기 때문에 그냥 그 케이블 이용하셔서 그냥 연결시켜줘도 충전이 아니라 켜집니다. 전원 연결시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전원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은 이 부분 통풍구 부분이고요. 그 마이크로 SD를 장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128GB까지 지금 장착을 해서 용량을 늘릴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조금 특이하게 팬이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팬이 없는 제품은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팬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바람 흡기를 해서 이쪽 부분으로 배기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 CPU 들어있는데, 바람 이렇게 밀어서 식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엔 장착을 실제로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 HDMI를 입력해서 쓰는 그런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고, 좀 젠더를 이용해서 지금 연결할 텐데요. 물론 직접 HDMI를 꽂을 수 있는 모니터라면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TV도 이렇게 꽂으면 되고요. 모니터라면 그냥 꽂으면 되는데, 저는 이거 마이크로 HDMI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환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고요. 사용해서 먼저 연결합니다. 연결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넣어야 될 텐데, 이 상태로만 바로 전원도 HDMI 이용해서 전원도 공급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켜면 되니까요. 근데 전원을 따로 공급해야 된다. 저는 이제 USB 충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원을 받아서 충전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테스터기를 지금 장착해놔서 전원을 얼마큼 사용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 전원은 사용해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한 2W 정도밖에 사용 안 해서 전력은 상당히 낮게 사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하자마자 바로 전원 켜줄 테고요. 저는 USB 허브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지금 더 많은 장치를 한꺼번에 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이 켜지는 것만 잠깐 보죠. 보면 인텔 컴퓨터 PC라고 지금 뜨고 부팅이 됩니다. 부팅 속도는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저장 장치가 3mmC 타입의 플래시 스토리지가 지금 들어있는데 속도는 그렇게 많이 느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3GB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장되어 있는 HD 그래픽스를 쓰지만은 64MB의 그래픽 카드 전용 메모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팅이 됐고요. 윈도우 8 8.1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지금 이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운영체제를 내려서 그냥 윈도우 7이나 뭐 더 이하 운영체제를 내려서 쓰면 더 빠르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상 재생했을 때도 윈도우 8에서 오히려 더 성능이 더 잘 나왔으니까요. 이 아주 저사양의, 어떻게 보면 저사양의 PC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해보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윈도우 8.1에서는 앱스토어 이용해서 스토어를 이용해서 뭔가 앱을 설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원노트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노트를 실행을 해보면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 지금 키보드와 터치패드 같이 있는 모델인데 USB 하나만 연결시키면 이 두 개 동시에 동작하는데 이런 제품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볼 때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한데, 원래 HDMI 연결시켜서 바로 연결시키면 이 모니터에 스피커가 있으면 바로 원래 음악이 재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이 제품의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지금 세팅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테스트 해봐도 분명 볼륨에서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스피커 출력이 안 되네요. 비슷한 다른 모델로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는 모니터로 제대로 출력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출력이 안 돼서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시켜 놓고 이걸로 음악을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물론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으면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럼 USB 단자 하나에 다른 저장 장치를 뭐 연결시켜 놓고 사용한다거나 할 수 있고, 대신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원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데스크탑에서 뭔가 제가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갑자기 이것만 들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있는 상태였고요. 다른 사람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이걸 탁 연결하고요. 제가 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들어와 보면 원노트의 내용 그대로죠. 그럼 기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있으면 굳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다르다면은 들고 다니는 PC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냥 탁 꽂고 바로 사용하면은 전용 PC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뭐 웹서핑 속도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으로 이 장치 같은 경우에 2.4GHz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GHz 연결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블루투스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속도를 테스트해 보면은 다운로드가 29.1Mbps, 그리고 업로드가 8.93Mbps 정도 뜨는데, 물론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초당 다운로드가 한 3메가, 4메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이 느리죠. 이번 유선도로 한번 연결시켜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GHz를 이용해서 연결시켜도 뭐 인터넷 웹서핑 한다거나 뭐 동영상 가져서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속도이긴 합니다. 근데 좀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뭐 사용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걸 다운로드 전용 머신으로 사용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는 유선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 경우에 지금 U+ 관기가를 쓰고 있는데 USB 단자를 1000Mbps의 램 포트로 바꿔주는 젠더가 있습니다. 그 젠더를 이용해서 제가 연결시켰고요. 그렇게 하면은 다운로드가 311Mbps 정도 뜨고요. 업로드가 250Mbps 정도 뜹니다. 그래서 초당 대충 보면은 다운로드 한 40MB 정도 받고요. 업로드 한 30MB 정도 가능한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하면 상당히 빠르게 웹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로 웹서핑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가정하고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4GHz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위치도 지금 유선서 공유기가 좀 거리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웹서핑 한번 해보죠. 블로그 들어보고, 제가 그냥 막 무작위로 처음 들어간 사이트에 그냥 눌러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보이고, 네, 처음 들어간 사이트인데도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처음 들어간 사이트인데도 생각보다 빨리 뜹니다. 그래도 그리고 물론 한번 불러왔던 사이트 다시 들어가는 속도 훨씬 더 빠르고요. 보시면 네, 좀 더 빠르게 뜹니다. 이 정도 속도로 웹서핑 할 수 있고, 제 블로그도 한번 보죠. 제 블로그도 데이터 눌러보면 네, 로딩하는 데는 약간 뭐 데스크탑 컴퓨터에 뭐 SSD가 장착되어 있는 그 정도 시스템에 비교해 본다면 약간 느린 느낌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이 전력 소모량과 사용량, 뭐 사용성, 뭐 휴대성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속도는 그렇게 많이 느리진 않습니다. 유튜브도 잘 재생되고요.
네, 잘 재생되네요. 이번에는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근데 게임을 제가 설치해서 뭐 해볼 때 이 정도 사용해서 뭐 롤 같은 것도 게임이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아주 빠르게 뭐 데스크탑에 사용하듯이 뭐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것 좀 무리고요. 그냥 게임 돌아간 정도고, 물론 이걸 게임 머신으로 사용한다는 것 조금 무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한번 설치해 봤었는데, 아스팔트 8 같은 경우에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로딩, 이거 지금 로딩 속도고요. 불러오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이제 렌더링 돼서 지금 화면 뜨는데, 지금 뭔가 늦게 돌아가죠. 이렇게 물론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뒷부분도 좀 끊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볼 때 게임 머신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양이 낮은 게임도 아주 부드럽게 돌아간다기보다 좀 느리게 버벅이면서 돌아갑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펜 소음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소음 들리죠? 네, 지금 펜 동착해서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하를 걸면은 소음이 들리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지금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유광 재질의 그 커버가 되어 있어서 지문이 났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동상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장치를 이용해서 동영상도 재생을 많이 하고, 뭐 다운로드도 뭐 아까 유선도 연결시켰을 때 속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 머신으로 뭐 토렌트 돌려서 그런 식으로 사용 많이 할 텐데, 전력도 상당히 적게 사용하고요. 근데 동상도 재생할 텐데, 동상을 재생할 때 제가 아까 말드렸었죠. 윈도우 8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나은 게, 별도로 팟 플레이어나 아니면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좀 동상이 많이 끊깁니다. 이렇게 오디오 싱크가 맞지 않아서 화면과 오디오가 따로 노는, 예, 그런 게 많이 발견됐고요. 예, 그거 실제로 보여드리죠. 보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재생할 때 느낌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할 거고요. 팟 플레이어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과 똑같고요. 재생해보면 지금 보면은 영상이 조금 늦게 움직이죠. 늦게 움직이고 끊기고 말하고 싱크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팟 플레이어를 실행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CPU 재원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요즘 최근에 많이 재생하는 동상 720p 동상 H264로 인코딩된 영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양이 좀 많이 끊긴다는 겁니다. XFAD로 인코딩된 영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 당연히 없겠지만은 이런 경우 끊기는데요. 뭐 이런 영상은 사실 스마트폰에서도 끊기지 않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CPU에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좀 끊기는데요. 이거를 이번에는 기본 플레이어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보면 윈도우 8에는 기본 비디오라는 기본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0로 넘어가면 이게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이제 창 화면으로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윈도우 10이 나오면 이제 굳이 동영상 플레이 설치할 필요 없죠. 뭐 윈도우 8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10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본 비디오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끊기지 않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넘겨보면 처음에 잠깐 끊길 수 있는데요. 근데 화면 부분과 오디오 싱크 부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중간에 제가 끊기고 넘기고 할 때는 잠깐 안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은 정확합니다. 너무 명함이 그네 맞아 명함이 네, 그래서 동상 플레이어를 재생해 보니까 기본으로 있는 플레이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잘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앱을 이용해서 재생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용해보고 이제 느낌 좀 마무리를 해본다면은 지금 전력 소모량 지금 보이죠? 지금 보면은 거의 상하지 않을 때는 0.25A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뭐 많이 높아져 봤자 0.5A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낮고요. 그러니까 아주 구형의 USB 충전기를 이용해서 연결시켜도 사용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팩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전원을 켜도 켜집니다. 이제 그렇게 켜고 생각보다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낮고요. 그래서 TV에다 항상 연결시켜 놓고 뭐 언제든 바로 불러서 뭐 컴퓨터를 하다가 다시 또 TV 보다 그런 식으로 넘겨가면서 사용도 가능하고, 요즘은 TV도 HDMI 단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거기 하나 꽂아놓고 변환하면서 셋톱도 봤다가 TV도 봤다가 TV 스틱을 연결시켜서 스틱 PC도 봤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웹서핑도 하고 뭐 다운로드도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실 같은 데서는 다운로드 머신도 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가니나스처럼도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그런 경우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을 틀고 외부에 나갔을 때 이 PC에 팀비어 같은 프로그램 설치해놓고 원격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접속한 다음에 데이터를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도 더 걸어놓고 뭔가 다른 작업도 이렇게 시켜놓고요. 뭐 다운로드 머신처럼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나스처럼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설정해놓고 또 껐다가 전력 소모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냥 계속 켜놔도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것도 이건 화면 연결돼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빼면은 바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속 화면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은 계속 PC가 동작 중입니다. 동작 중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로 전원 버튼 눌러서 제가 꺼버렸는데, 이렇게 빼놓아도 전력만 건 때문에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머신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들고 다니면서 제가 여기 이 컴퓨터 내 PC를 만들어야지 하고 탁 꽂고 바로 뭐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